반갑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유가사 피체란이라 그랬습니다. 유유가사피체란이라. 유자는 이게 오직 유자거든요. 오직 있다. 뭐가 가사가 있다. 가사가 있어가지고 피체란이라. 피자는 뭔 피자입니까? 입을 피, 입는다 그러죠? 피. 체란이라. 가장 어렵다 이 말이죠. 가사 두르기가 가장 어렵다. 자, 보통 사람들은 황금 백벽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만 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가 귀한가 하면요, 가사 그거 두르는 거, 그것이 가장, 그거 입는 것이 말이죠, 가장 체란이라. 가장 어렵다 이 말이죠. 가장 어렵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어느 알뜰한 대전의 교도님을 만났는데 남자 교도님이 저한테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시대요. 교사님, 저 다음 생에 교무하려고 세운 세웠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교무한 분 내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생에 당신은 교무하신대요. 그러니까 하신다고 염원을 세우면 한 건데 이 양반 법강학마이고 그래요. 네 분이 다요. 다 그렇게 다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사. 그래서 이 가사거든요. 이제 가사. 가사가 뭡니까? 자, 스님들이 두르는 이제 가사 어떻게 두르는가 하면요, 제일 위에 두르는 거예요. 장삼 위에다가 가사를 누르죠. 근데 왼쪽 어깨에다를 덮고 오른쪽 겨드랑이로 이렇게 옆으로 차죠. 이게 뭔가 하면 가사예요. 이게 이제 가사인데, 이 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녀들의 이제 그 법인데, 범어의 가사가 뭔가 하면 가사야. 범어에는요. 가사야. 그래서 범어가 가사야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것을 가사야라 그랬다 이 말이죠. 가사야. 자, 가사야 하면은 뭡니까? 가사야 하다가 야자를 빼버리면 뭡니까? 가사지요. 예.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언어의 융복합이에요. 이미 이 당시에부터 말이죠, 언어의 융복합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지금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융복합이 엄청 일어나지, 언어가요. 엄청나게 언어가 일어난다니까요. 융복합이 일어나요. 영어가 우리화된 거 많죠? 영어가 우리화된 거 많단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살 거니까 책 냈다 그랬죠? 책 냈죠? 이제 보셨죠? 그게 이제 이북으로 나왔다 그랬죠? 이북이 뭔가 하면요, 이북, 일렉트릭 북. 그러면 이북의 반대는 뭡니까? 페이퍼북.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죠, 영어가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뭐 됩니까? 융복합되죠. 맞죠? 융복합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화돼가지고 융복합된 것이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 막 계속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과 영어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갑질 그거 했죠. 미국 사람들도 그냥 갑질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이 번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사 보세요. 그 가사야인데
야, 가사야, 가사야 하다가 그냥 빼버리고 가사. 그래서 그 가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써버리. 이게 뭔가 하면요. 인도의 말이 중국으로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화된 거예요. 이게 뭔가 언어의 융복합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이제 대표적인 전에 제가 이제 건강역 할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사이국을 어떻게 번역했다 그랬죠? 현장 스님이 신라벌 그랬어요. 신라벌. 사이국을 현장 스님이 사이국, 불이제, 사이국, 기수국, 고덕은 하사, 건강경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이국 신라벌 이렇게 번역했다 말이에요. 신라벌. 자, 이렇게 하고 사이국을 신라벌 한 거예요. 신라벌 했는데 신라라는 것은 이것이 신라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벌자를 빼버리면은 신라죠. 그러면 신라는 우리나라 신라. 우리나라 신라요.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이 됐죠. 그래서 신라가 어디서 나온 거면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나왔습니다. 신라. 그래서 신라 하다가 경주를 뭐라 그랬습니까? 서라벌 그러죠. 신라벌 하다가 실이 어떻게 된가 하면 서라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리에를 빼버리고 신라 뭐 서라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서라벌 하다가 라자를 빼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서벌 하다가 서울. 예, 이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서울. 우리나라 서울은요, 독특한 한국만이 갖고 있는 지명이죠. 서울이라는 말 씁니까? 중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북경. 일본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동경. 다 그따 경자 쓰죠. 근데 우리나라의 서울은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요, 신라벌이라고 하는 이 사이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들어와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우리나라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지명이 뭔가 하면 서울이에요.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카사야거든요. 범어로서는 카사야예요. 원어가. 이렇게 카사야 했다 이 말이죠. 하다가 이게 빼버리니까 가사. 가사는 이렇게 쓰는 가사. 지금 가사 돼버렸죠? 이게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사가요. 색깔이 주로 뭔가 하면요. 이 가사의 색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사의 색깔이요. 괴색 그래요. 이 괴자는요, 무너질 괴자. 그러면 뭐를 무너뜨리는가 하면요. 스님들이 이거 두르고 있잖아요. 간물 들이면 그렇게 나오나요? 감을 물들이면 비슷하게 나오죠. 감물 들이면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천연 염색하죠. 지금요. 어느 교무님이요. 저한테다가 침대에다 까는 열을 하나 감물을 들여갖고 그 옥양목에다가 광목에다가 감물 들여갖고 그걸 하나 만들어 줬어요. 지금 이제 아직 제가 조금 이제 더 시원해지면 이제 쓰려고 지금 하는데요. 비슷하고. 그래서 이 괴는 뭔가 하면요. 붕괴된다 그러죠. 붕괴된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괴색 붕괴를 시키는 색이에요. 뭐를 붕괴시킵니까? 중생들의 사심잡념을 이 색을 보면서 중생들의 사심잡념을 부숴버린다.
그래서 또 괴색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요, 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 이 스님 이제 이 가사를 다 이제 우리 집에는 지금 가사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요, 이제 성의 착복규가 있어요. 스님. 성의를 착복하는 규정이다 이 말이죠. 성의 착복규가 있어요. 착복규가 있는데 5개를 받은 사람, 10개를 받은 사람, 이게 제일 처음이죠. 초입자죠. 그러니까 불교의 초입자. 스님이 되려고 나는 지금 10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10개를 받은 사람에게는 뭔 가사를 입히는가 하면요, 많이 가사를 입혀요. 가사. 많이 가사를 입혀요. 많이 가사. 이것은요, 이 등급에 따라 갖고요, 가사의 모습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등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 수가 있는 많이 가사. 이게 제일 초급자에게 입히는 이제 두르게 하는 가사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많이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초급자에게 우리가 10개를 받은 사람에게 처음 입히는 가사를 이제 그 많이 가사. 이제 그 다음에 3위계를 받아요. 두 번째는요, 3위계. 3위계를 받으면 뭔 가사를 입으면 5조 가사를 입혀요. 5조 가사를 입혀요. 이제 이게 다 등급이 다 다릅니다요. 5조 가사를 입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조 가사를 익히고, 그게 이제 이게 저 3위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제 비구니가 되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저 강원 얘기했죠. 강원 해갖고 경반 다 끝내갖고 고시를 봅니다. 고시를 봐갖고 정식이 스님이 돼버렸어요. 돼버리면은 그때 뭐를 주는가 하면요, 그때 이때 이 3위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개가 뭔 개라 그럽니까? 옥타님. 아이, 구족개잖아요. 구족개. 맞죠? 구족개 세 번째예요. 구족개. 그러면 구족개는 뭔가 하면요, 비구의 개 250개, 비구니의 개 348개. 이렇게 준. 이게 구족개라고. 그러면 구족개를 준 사람에게는 뭔 가사를 입히는가 하면요, 중품 3장 가사. 그걸 두르게 한다. 중품 3장 가사를.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두르고 있는 가사는 다 이 가사다 이 말이죠. 중품 가사야. 그 다음에 종정이나 대종사 이렇게 입히는 가사는 뭔가 하면 상품가, 중품 3장 가사 그죠. 상품 3장 가사를 입히는 거예요. 상품 3장 가사. 이것은요, 종정이나 종정, 대종사. 우리는 대종사님 한 분뿐이죠. 불교는요, 대종사님 많습니다. 불교는요, 대종사님 많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원불교로 왔습니다. 원불교 와서 원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가사를. 예? 법복은 아니죠. 교복, 그러고, 범락. 범락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원불교가 범락이 이제 이게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예전에는 뭔가 양쪽으로 된 이런 그 문에 놓인 가사 범락 있죠? 그걸 쓰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있는 대가사 못 들으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표준 진영에서 지금 그 가사를 들은 그 진영을 지금 법당에다 붙였죠. 근데 지금 이제 바뀌어졌죠. 표준 진영이요. 법당에 뭔 법당 붙여? 부일교당 뭐 붙여놨어요? 지금 현재 법복도 안 입으시고 흑백 사진 있죠?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하는 이제 과정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우린 법락입니다. 우린 법락인데, 우리는 이 법락을 두르는데 재가출과 차별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교무, 교무, 교강교무, 뭐 교구장 차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싹 지금 다 통일돼 버려요. 이 법락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을 뭔가 하면요,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가사예요. 우리 법락이요. 이 가사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가사라는 말도 같이 혼돈해서 쓰죠. 가사 하는 말도 쓰고 법락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정식으로 뭐로 나오는가? 우리는 법락으로 나옵니다. 법락. 자, 이거 두르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이 절집에서는요, 과거 전통 불교에서는 제가 신도들에게 가사를 두르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순체 황제가 왜 지금 출가를 하는가 하면요, 이 가사를 두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황금 옥벽이 귀한 것만 아니라 가사를 두르는 것이, 읽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가사를 두르기 위해서 나는 뭔가 하면 출가를 한다. 그 황제의 자리를 놓고 출가의 길을 나는 선택한다 하는 것을 이 첫 구절에서 순체 황제가 말이죠, 제시해 주는 것이다 말이죠. 멋지죠? 황제의 자리를 내가 놔버리고 이 제가들에게는 가사를 못 들게 하니까 나는 그 가사를 들기 위해서 황제의 자리를 놔버리고 출가 수도를 내가 출가를 한다 하는 것을 순체 황제 출가 시의 제일 첫 구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제 1절에서 지금 해주신 이제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지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2구로 이제 넘어갑시다요. 집내 산하 대지주, 집내 산하 대지주. 여기서 이제 이 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짐자를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짐. 예, 짐. 임금이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를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짐이라고 부르죠. 예. 그 순체 황제도 지금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이제 이 짐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짐으로 지금 부르는데, 이 짐을 이제 이제 이 나짐이에요. 나짐. 그래서 이제 이 나짐이라고 해서 이제 짐이 이제 그 짐은 그렇게 나는 이 말이죠. 그게 나는
산하대지주였다. 산하대지주였다. 그렇죠?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지금 황제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청나라의 기반을 실제로 완성한 분이라 그랬죠? 그 안정을 시켜놓고 자기 아들 강희제에게다가 물려주고 자기는 지금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죠. 나짐이거든요. 나는 산하의 대지주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천하의 대지주였죠. 천하가 다 자기 것이었다 이 말이죠. 대지주. 이 지주가 참. 이 지금 이 산하대지주였다 이 말이죠. 지금 저 순치 황제는요 산하대지주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어느 교무가요 저한테다가 이제 그런 말 하더라니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죠.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인데 내가 그 교무님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5천만인데 그러면 남한의 평수가 전체가 몇 평이래. 그것도 다 계산해 놨더라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이죠.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남한이죠. 예. 전체 넓이의 평수를 다 계산해 놨더라고. 그것을 5천만으로 나눈대. 5천만이면 그게 평균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면은 몇 평이 나온다고 하더라. 하여간 몇 평이 나온대요. 1인당. 그러면 그게 평균 평수 아닙니까? 그 평균 평수가 되는데 나보고 그 평수 갖고 있느냐고 물어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없다고 내가 그랬더만도 아이고 교사님은 나보다 못하네요 그러더라. 그 자네는 어떤가? 자기는 그 평균 평수는 갖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 내가 평균도 못 돼요. 자 그러고요 우리가 지금 한국이요 5030 클럽에 들어갔거든요. 5030 아십니까? 5030 뭐예요? 창탄이요 5030 뭐 5030이에요. 5030이에요. 요 5는 뭔가 하면요 5천만 이상 인구. 요 30은 뭔가 하면요 소득. 요건 뭔가 하면 달러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5030 클럽에 우리나라가 7번째 들어갔대요. 그러면 요건 뭔가 하면 3만 달러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뭐 이런데 홍콩 이런 데도요. 근데 중국은 홍콩이 지금 중국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홍콩하고 중국하고 저기 난리인데. 그러면 홍콩은요 5천만 원 안 되지만 더 소득은 3만 달러 넘겠죠. 싱가포르도 그러겠죠. 5천만 원 안 돼서. 근데 5천만 이상이 5030 클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5030이 뭔가 하면요 5천만 이상의 3만 달러 소득. 그것에 한국이 뭔가 하면 7번째 들어갔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 소득이거든요. 평균 소득이거든요. 3만 달러라는 평균 소득이거든요. 관사님은 평균 소득은 무엇이겠네요? 어림도 없어요. 야, 자, 집내 산하 대지주라. 그러니까 이게 순치 황제는 산하 대지주였어요. 천하가 내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뒷구절이 보세요. 멋집니다. 우국 우민 사전번이라. 우국 우민 사전번이라. 우는 뭔가 하면 건시무자죠. 나라를 걱정하고 민을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해. 그래서 하는 일, 그 일이 일사자거든. 일이 그 자가 뭔가 하면요
이 전자예요. 그 지금 잘 모르겠죠? 뭔 자인가? 지금 그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이 자가 뭔 자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 전자예요. 이 전자가 뭔 건 전자입니까? 궁궐전자죠. 예, 궁궐전자예요. 산하의 대지주였지만 우국 우민사전번이라. 자,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그 일이 말이죠. 전번이라. 어디서 궁궐 넣는가 하면은 어디서 궁궐 넣습니까? 아니, 번뇌에서 궁궐 넣었다 안 했습니까? 번뇌에서 이 번뇌 이 번뇌에서 궁궐 넣었다 이 말이죠. 우국우민 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말이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하는 그게 그냥 내가 산하의 대주주지만도 거기에 내가 번뇌 속에서 궁궐고 돌아다니면서 살았다 이 말이요. 번뇌 속에서 궁궐고 살아다녔다. 표현 잘했죠? 자, 사전번이라.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구체적인 내역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00년 3만 6천일을 100년이 말입니다. 1년은 365일 아닙니까? 100년이면 얼마인가 하면 3만 6천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산다고 하더라도 100살 살면 잘 사는 것이죠. 저도 지금 70이 넘었는데요. 언제까지 살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요 100년을 살다가 하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00년 3만 6천일 오래 살았다 해봐야 말이죠. 100년 3만 6천일밖에 못 살아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저 황제로 집 내 산하대지주가 돼가지고 우국우민 사전번이라 우국우민을 해가지고 본래 궁궐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100년 3만 6천일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이 말입니다. 진짜 멋져요. 불급성가 반일하니라. 뭔 말입니까? 한번 새겨보세요. 불급성가 반일하니라. 한나절 한가함만 성가에, 성가는 뭔가 하면 절집이죠. 절집에 한나절 한가함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100년 3만 6천일이 왕으로 사는 100년 3만 6천일이죠. 이것은요. 그 왕으로 산 100년 3만 6천일이 왕으로 아무리 살아봤자 성가의 절집에서 반나절 동안 한가함에 미치지 못한다. 자, 멋진 말이죠. 야,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깨달음의 노래예요, 진짜요. 자, 성가 반이라니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자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시간 개념을 얘기해요, 지금요. 100년 3만 6천일은요. 이거는 속가의 시간이에요. 속가에서 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반일하는 여기서 뭔가 하면요. 반일하는 성가에서 사는 시간. 자,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것도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이고. 근데 이거는 많고 이거는 잠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시간의 질. 이게 문제예요. 질적인 문제다 이 말이죠. 시간의 질 문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시간의 이제 질인데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는 공간 개념 그랬죠. 상하, 좌우할, 우요. 주는 시간 개념이라 그랬죠. 왕, 고구마를 주라. 그랬죠, 지금. 그래서요, 이 우주는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주가 움직이져 나가는 거예요.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진시황제 출가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시간의 질 문제예요, 질요. 시간의 질. 그래서 이 질과 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죠. 이 양이 이 양자이죠. 이 량입니까? 이래죠. 똑같이 쓰죠. 그냥 자, 량, 질량, 양.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 것은 양으로 말하는 거, 이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양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양을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게 속가에서는 36,000이래요. 그리고 또 이 성가에서는 뭔가 하면요. 양으로 볼 때 성가는요, 반일한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양은요. 36,000이라고 반이라고 뭔 비교가 됩니까? 양으로 볼 때는. 그런데 순치 황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보는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로 보느냐? 질로 본다 이 말이죠. 질로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질로 볼 때 그 시간에 가지고 소비하는 그 질을 따져볼 때 속가의 36,000일은 성가에서 하는 반일 하나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질을 지금 본 것이거든요. 맞죠? 질로 볼 때는요. 자, 그러면 이 질이 뭐냐?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번 이제 해봅시다요. 이제 그래서요, 이제 이 단어를요, 성가에서 수도하는 스님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사실은요,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정신이 번쩍 나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보세요. 이걸 지금 비교를 했잖아요. 36,000이라고 반이라는 한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요, 질의 극치예요. 시간의 질의 극치단 말이죠. 시간의 질의 극치. 그걸 뭐라 그러냐? 한이라고 표현했다. 한이다. 한. 한가해. 자, 한은 뭔가 하면요, 시간의 질의 극치다. 제가 그랬죠? 시간의 질의 극치예요. 그러면 이 한은 뭔가 하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의 질의 극치인데 그 한이, 이 한이 뭔가 하면요, 선의 극치다. 선의 극치예요. 우리가 선한다 그러죠? 이 선을 우리가 하면은요, 선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면, 마음이 선을 왜 하는가 하면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창제가 얘기한 것은 100년 36,000일 얘기했죠. 100년 36,000일은 뭔가 하면 우국우민했다 그랬죠. 그건 뭔가 하면요, 거기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시간이. 맞죠?
우국우민하는데 그런데 끌려갖고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우국우민을 하는데.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성가에서 살면서 반나절 동안 한가해요. 그 한가한 것은요, 그냥 반나절 그냥 지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극치예요. 선의 극치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한이라 그런다. 이 한이라. 한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은요, 어떻게 하면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한은 뭔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해탈이에요. 해탈요. 해탈심이에요. 해탈심. 똑같은 일을 해도 말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자, 이제 이게 있는데. 과거에는 말입니다. 과거에는요, 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속가의 생활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런 생활 안 합니까? 그러나 절집에 들어가서 아까 지금 안거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선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속가와 지금 이 절집하고는요, 비교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법으로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 법으로는 우리가 달라요. 우리 법으로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할 때의 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 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법으로는요. 그러면 뭐까지 들어갑니까? 통할 때도 들어가요. 예. 통할 때도 들어가는 거예요. 통할 때도 한가하면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요, 꼭 말이죠. 출가만 해가지고 성가의 반일한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맞죠? 우리 법으로 보면요. 속가에 살면서도 반일한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반일한은 여기서 반일한이라는 것은 정할 때의 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은요, 선의 극치를 말하고, 선의 극치는 그걸 뭐로 말하면 시간의 질의 극치다. 질이 가장 좋은 질을 보내는 것. 저요, 지금 이제 퇴임하고 나서요, 시간 많잖아요. 참 시간 많.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요, 시간이 많은데도요, 어떻게 지금 바쁜지요. 이게 강의 준비해야지. 또 이제 말이죠, 뭐 손님 오면은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밥 먹자 그래서 가고요.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만도 그거 좋은 일이라고. 그 당분간 그러지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그러대요. 그 앞으로 안 그럴 때 저 밥 먹자 그러세요. 안 그럴 때 밥 먹자 그러자고요. 지금은 잘 나가니까 밥 먹자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근데 1년 365일을 말입니다.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래합니까? 맞죠? 출가해서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질을 말이죠. 올라온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수도원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 사람들이 다 보내는데 하늘을 절기하는데 이 절기는 하는 시간의 질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어떤 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을 절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요, 지금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꼭 이와 같이 100년 이거 하고 성가 반일한 하고 이거 하고요, 이 반일한 어디 갔어요? 반일한 하고는요, 이걸 비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 법은 그것이 비교가 되지 않고 100년 3만 6천일 속에서도 성가의 반일한을 즐길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즐길 수가 있다. 그렇게 즐기는 것이 제대로 된
태종사님의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딱 구별했죠. 절집의 생활하고 세속의 생활하고 딱 구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집의 생활은 그 정토에서 사는 것이고 세속의 생활은 예토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요. 그래서요, 이거를 우리는 뭐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의 질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시간의 질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의 질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 법으로서는 제대로 된 우리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치 황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가의 반일한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출가한다. 그래서 100년 36,000일을 벗어나 버리고 성가의 반일한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출가한다 하는 그 뜻을 말이죠. 이 출가시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 저렇게 이제 보내준 것인데, 참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법문을 하고 우리가요 시를 짓고 하는데도요, 이 비유를 잘해야 돼요. 비교를 잘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비교했죠. 속가의 36,000이라고 성가의 반이라고 비교했잖아요. 이건 꼭 뭐와 같은가 하면요, 금강경에서 사국의 보시하고 칠보보시하고 비교한 거 많이 나왔죠. 금강경에서. 그거나 이렇게 비교한 것이랑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성가의 반일한을 100년 36,000일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 성가의 반일한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대종사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근데 송치황제의 출가시에는 말이죠, 그걸 떠나버리 가지고. 근데요, 이걸 떠났다 그랬는데 이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황제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요, 대단한 거예요. 맞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 황제의 자리를 놔버리고 말이죠, 출가의 반인하를 위해 가지고 출가해 버린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게 재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있는 재미를 말이죠, 그걸 다 놓아버리고, 그 재미를 놓아버리고 진짜 참 재미를 위해서 말이죠, 성가의 반인한을 즐기기 위해서 순치황제 나는 출가한다, 이런 뜻을 여기다가 지금 밝혀줬다 이 말이죠. 멋지죠? 자, 이거 한 문씩 우리 써먹읍시다. 어디 가서요, 우리 100년 36,000일이 불급 성가 반일하니라.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써먹으면서 그래야지 유식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유식한 사람이 모두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오늘 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